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올여름 전국을 강타했던 메르스 사태가 종료됐다는 소식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제 침체된 경제와 국민 생활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메르스 대응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첫 환자 발생 69일 만에 사실상 메르스 사태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자 1명이 완쾌되지 않았지만 집중관리병원이 모두 해제되고 23일간 새로운 환자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종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어제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진과 의료계와 그리고 정부의 판단입니다. 의료적인 차원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환자 1명이 완치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하순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 일상생활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메르스 후유증을 서둘러 극복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경제생활, 또 문화와 여가 활동, 그리고 학교 등 정상적인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 총리는 침체된 사회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다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메르스 추경 예산도 신속히 집행하여 우리 경제가 그리고 우리 국민 생활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종 감염병 방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초기 대응 부실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늦춰 받을 수 있는 부분 연기연금이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수령 시기를 연기하게 되면 연 7.2%가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수령액을 연기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연기 연금이란 61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때 연금을 다 받지 않고 1년에서 5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기 수령의 경우 전액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에서 9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월 0.6%의 이자가 붙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방식을 연령별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무원 시험의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촉구하는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에 응시 예정인 뇌병변 장애 수험생이 시험 과정 중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장차연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참여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의 편의 제공 거부는 장애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국가의 장애에 대한 차별 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며 긴급구제 요청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8월 시행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차별받지 않고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 분야의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총 3억 5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지난 2012년 2,800여만 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배 증가한 금액입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보상금이 3억 9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 400여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4차례의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파파라치성 보상금 신청 267건을 기각 또는 종결 처리했다며 이는 지난해 21건보다 13배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에 피겨 여왕 김연아가 배드민턴 선수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홍보 대사이기도 한 김연아 전 피겨 스케이트 선수는 지난 27일 스페셜 올림픽에서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 통합 종목에 배드민턴 박미선 선수와 팀을 이뤄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2일까지 펼쳐지는 스페셜 올림픽의 한국 선수단 주요 경기는 스페셜 올림픽 한국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교통유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상처받고 있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해 2015년도 교통유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교장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령기에 있는 교통사고 유자녀 30명에게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은요 참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 특히나 학생들을 가진 집 가족에게는 참 이것저것 어려움이 참 수도 없이 많은데 저희들 협회에서 이 장학금이 좀 부족해요. 근데 이 전국단이잖아요. 전국단이다 보니 골고루 줘야 되다 보니까 부산서도 전북에서도 이래 올라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항상 가득해요. 좀 더 풍족히 좀 많이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 힘드는 장애인 교통사고 장애인 가정에 학생들이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뿐입니다. 한편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나눔 행사입니다. 복제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부산시 장애계는 장애인 콜택시인 두리발에 대해 부산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민간 위탁 운영은 지자체 운영에 비해 이 서비스 만족도가 낮고 이용 요금은 비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오는 9월 민간 위탁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부산 지역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을 놓고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로 시 직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공토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두리발의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다 보니 지자체가 직영하고 있는 서울과 대구에 비해 서비스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가격은 높은 실정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은 부산시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것을 공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의 권리를 부산시가 직접 안아가야 한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공토단은 부산시가 두리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접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6월 10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연자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와 충북 충주시가 도시 농촌 간의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청과 충북 충주시가 자매 결연을 맺고 두 도시 간 공동 상생 발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앞으로 행정과 경제, 복지 등 각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를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조기력 시장님께서 많은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특히 오늘 복숭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사과, 또 문화와 예술, 또 교육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치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조기령 구청장님께서 회의석상에 우리는 가족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충주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 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시설과
또 영등포의 이 금융위 중심, 또 새롭게 도약하는 이 기운 이런 것이 잘 조화돼가지고 양 자치단체가 서로 공존하고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날 두 지자체는 이번 자매 결연을 기념하는 뜻에서 영등포 구청 앞 광장에서 충북 복숭아 서울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앞으로 충주 시민은 서울 영등포 아트홀 공연과 키즈앤키즈 어린이 직업체험관 입장료 등을 할인받게 되고 영등포 구민은 충주시의 문화, 관광시설에 단체 방문하는 경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조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이 그들의 아이들마저 양육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알아보고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변화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해 출산한 여성을 일컫는 말 미혼모.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홀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살기에는 냉정하기만 한 현실.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거기선 다른 사람 구하겠다, 시간대 맞는 사람 있다 막 이러면서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커트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네, 아기를 포기할 생각을 했었는데 친정 엄마는 다 인연을 끊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이를 뭐 보내면 받아주겠다 그러는데 차마 제 자식을 버릴 수는 없고. 단지 내 아이를 위해 일하려고 했고 내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사회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혼모는 홀로 육아와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미혼모입니다. 아이 없이 사는 부부 딩크족,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 내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다문화 가정. 우리 사회는 점차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해 그들이 지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편견의 틀 안에 갇힌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혼모 한부모 가정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편견과 사회적 시선이 두렵기만 합니다. 엄마들의 그런 가정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그 엄마들의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 가족도 나를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 어떤 시선으로 보여질까? 또 내 자녀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편견을 넘어 아이를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미혼모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진짜 잠깐 일할 수 있는 것밖에 그냥 생계를 그냥 진짜 간간히 해나갈 수 있는 단시간 그냥 파트타임으로 뭐 1시에 갔다가 뭐 4시에 끝나는 거 이런 거 갔다가 그냥 그거 갖다가 한 달 생계 그냥 조금씩 이어가는 거죠. 미혼모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미혼모들이 사회에 나가기에 되게 어렵기도 하고 일을 한다 해도 일정 시간에 맞춘다 해도 어느 날은 또 아기가 아파서 못 가고 그러다 보면 좀 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거잖아요.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문을 연 이곳. 이곳은 미혼모가 아이를 지키며 세상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한 공익형 상점입니다. 저희 캥거루 스토어는요, 그 미혼 한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스토어예요. 여기에서 일하는 만큼 일에 따른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요. 또 그 외 시간에는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스토어입니다. 사람들에게 미혼모임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자립을 이룬 이들. 미혼모라는 세상의 편견을 향해 당당히 도전합니다. 지금 저희가 미혼모라고 편견을 가지시는데 미혼모들도 한 여자고 한 아이 엄마니까 그리고 마음가짐을 좀 좋게 보여주시고요.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혼모. 그들은 평범한 여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새로 개소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기존 세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66개의 직업교육훈련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추가 선정된 직업교육훈련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교육 참여 신청은 해당 지역 세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개편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 경남 지역 취약계층 3만 명을 새로 발굴합니다. 도는 이달부터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3만 명을 접수해 지난 20일 1,000명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했고 조사가 진행 중인 3,000명에게는 이달 말 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 의료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내 1호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신내 의료안심주택 222세대에 첫 선을 보입니다. 신내 의료안심주택은 서류 의료원과 중랑구 SH공사가 공공 기반이 돼 주민의 건강과 복지, 주거를 지원하며 입주자 모집은 다음 달 중 진행되고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8월 5일 2015년도 제2회 초중고졸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시행합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총 7,612명이 지원했으며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서울경운학교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56명이 응시할 수 있도록 고사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대독, 대필, 확대 문제지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008년부터 유치를 위해 공을 들여온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지난 28일 문을 열고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영남 지역의 생물자원 발굴을 통한 생물 주권 확립과 담수 생물자원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국비 922억 원을 투입해 약 12만 3,600제곱미터 부지의 연구동, 전시 온실 등을 구성하고 수만 점의 국내외 표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바로 옆에 앉은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여자는 학생을 꼭 안아줍니다. 만약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나에게 너무 힘들어 안아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3이 너무 힘들어서. 수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수능을 100일 앞둔 지금은 취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지만 건강관리 잘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